안녕하세요. 1차 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세포 분열 과정에 대해서 두 가지를 배웠었어요. 바로 첫 번째로 체세포 분열에 대해서 배웠고 두 번째로 생식세포 분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할 일은 체세포 분열 관찰하기 실험과 생식세포 분열 관찰하기 실험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면 수업에서 실험 실습을 할 때 좀 더 헤매지 않고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미리 잘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체세포 분열에 대한 실험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양파 뿌리 끝의 세포를 관찰하여 체세포 분열 단계를 염색체 행동 변화로 구별해 보겠습니다. 현미경, 양파 뿌리, 에탄올, 아세트산, 10% 묽은 염산, 아세트올세인 용액과 스포이트병, 증류수, 비커, 테트리 접시, 시험관, 온도계, 스탠드 집게, 고리 클램프, 해붙임, 핀셋, 스포이트, 안전 면도날, 받침 유리, 덮개 유리, 핫플레이트, 고무 달린 연필, 거름종이, 실험용 장갑, 실험복을 준비합니다. 양파 뿌리 조각을 관찰하기 위해 먼저 에탄올과 아세트산을 3대1로 섞은 용액을 만듭니다. 그리고 양파 뿌리 끝을 1cm 정도 잘라 이 용액에 하루 정도 담가둡니다. 뿌리 조각을 10% 묽은 염산에 넣고 6에서 8분 동안 섭씨 55에서 60도의 온도로 물 중탕합니다. 물 중탕한 뿌리 조각을 증류수로 씻어냅니다. 뿌리 조각의 끝부분만 1mm 정도 잘라 받침 유리에 놓습니다. 그리고 아세트올세인 용액을 한 방울 떨어뜨립니다. 뿌리 끝을 해붙임으로 잘게 찢은 다음 덮개 유리를 덮어 현미경 표본을 만듭니다. 현미경 표본의 덮개 유리 위를 고무가 달린 연필로 가볍게 두드려 양파 뿌리 조각이 고르게 펴지도록 합니다. 거름종이로 현미경 표본을 감싸고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 여분의 아세트올세인 용액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현미경으로 양파 뿌리 세포를 관찰합니다. 양파의 뿌리 끝을 아세트올세인 용액으로 염색하여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핵이 보이는 것, 붉게 염색된 염색체가 뭉쳐있는 것, 양쪽으로 이동하는 것 등 다양한 모습의 세포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현미경으로 관찰되는 세포 중 분열을 막 끝낸 세포는 크기가 작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험 영상 잘 보고 왔나요? 양파 뿌리 조각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양파 뿌리가 자라는 것을 보면 이렇게 양파가 있고 아래쪽으로 뿌리들이 이런 식으로 점점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뿌리의 마지막 부분 끝, 이 끝쪽에 생장점이 있는데 이 생장점에서 생장을 위해서 체세포 분열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끝부분, 이 양파 뿌리 끝부분이 필요합니다. 과정을 먼저 보겠습니다. 양파 뿌리 끝을 에탄올과 아세트산 혼합 용액에 담가두면 세포의 생명 활동이 멈추고 모양과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데 이를 고정이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포의 생명 활동은 연속적인 활동이므로 이것을 미리 고정시켜 놓지 않으면 우리가 관찰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멈춰! 하는 게 바로 고정이다. 이렇게 하는 까닭은 세포 분열이 현재의 상태에서 멈추도록 해서 다양한 시기의 세포를 관찰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포를 현미경 표본으로 만들어 관찰하는 과정에서는 세포가 손상될 수 있는데 이렇게 고정 과정을 거치면 세포를 그 상태로 그대로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2번을 보면 뿌리 조각을 10% 묽은 염산에 넣고
고온의 온도에서 6에서 8분 동안 중탕한 다음 증류수로 씻는다 라고 되어 있고, 위에 고양이가 이를 해리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염산에 넣으면 뿌리가 연해지면서 세포가 잘 분리된단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관찰하는 양파 뿌리는 식물세포죠. 이 식물세포는 세포벽이 있는데 이렇게 해리를 하는 이유는 세포 사이에 있는 세포간 물질을 녹여내고 세포벽을 무르게 하는 과정이 필요해서입니다. 이렇게 해리 처리를 하면 현미경 표본을 만들 때 세포와 세포가 잘 분리되어서 한 겹으로 펴질 수 있어 세포를 관찰하기에 유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아세트올세인 용액을 뿌리 조각에서 끝부분 1mm 정도만 잘라서 받침 유리에 놓고 이 용액을 위에다가 한 방울 떨어뜨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양파 뿌리의 끝부분이라고 했죠. 생장점이 있는 부분이었으니까 이 정도만 잘라서 아세트올세인 용액으로 염색을 시키게 됩니다. 염색약으로 세포를 염색했을 때 무엇이 염색이 될까요? 우리가 염색체, 염색사라는 이름 자체가 염색이 되는 애들을 그런 염색 단어를 사용해서 이름을 붙였다라고 배웠었죠. 핵 속에 있는 염색사나 염색체가 모두 염색이 될 것입니다. 그럼 네 번째 단계는 분리 및 압착 단계인데, 먼저 분리하는 과정을 보면 뿌리 끝을 해붙임으로 잘게 찢고 덮개 유리를 덮어서 현미경 표본을 만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잘게 찢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포 조직은 한 층으로 되어 있지 않는데 이렇게 찢음으로써 우리가 관찰할 때 한 층으로 얇게 펼 수 있게 세포 조직을 조각조각 찢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 층으로 되어 있던 세포가 하나의 층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죠. 세포끼리 겹치지 않아야 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그 구조를 좀 더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잘게 찢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현미경 표본의 덮개 유리 위를 고무 달린 연필로 가볍게 두드린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는 찢어서 얘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었다면 이 덮개유를 덮어서 고무로 땅땅땅땅 하면서 점점 얇아지게 한 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펴주는 작업이다 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거름종이로 현미경 표본을 감싸고 엄지손가락으로 눌러서 여분의 요객을 제거한 후 현미경으로 관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보고 싶었던 염색체는 이미 염색이 되었겠죠. 그래서 여분의 염색약들은 제거를 시킨 후 우리가 현미경으로 관찰하게 됩니다. 현미경 표본 제작 과정이 어떻게 되니? 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고정, 해리, 염색, 분리, 압착 이 순서로 현미경 표본을 만듭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한번 써보면 이렇게 고정, 해리, 염색, 분리, 압착이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주의사항을 함께 보면, 자, 양파 뿌리를 자를 때 칼을 사용하죠. 면도칼. 이 칼을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되고, 해붙임도 굉장히 뾰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찢을 때 찔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자, 여기 묽은 염산 용액을 사용하는데 이 묽은 염산이 피부에 닿지 않도록 여러분이 실험 장갑을 잘 착용하고 실험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약품이 눈에 들어가면 물로 조심해서 씻고, 콘택트 렌즈 낀 친구들은 렌즈를 빨리 제거를 해야 합니다. 선생님한테도 주변 친구들이 잘 빨리 얘기를 해줘야 되고, 실험 후 남은 용액들은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서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선생님에게 꼭 물어보고 처리를 하도록 합시다. 체세포 분열 관찰 실험을 보고 왔는데, 이번에는 생식세포 분열 관찰 실험하는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함께 보고 올까요? 생식세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염색체의 움직임을 체세포 분열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미경, 어린 백합, 에탄올, 아세트산 카민 용액과 스포이트병, 페트리 접시, 안전 면도날, 덮개 유리, 받침 유리,
핀셋, 거름종이, 해붙임, 실험용 장갑, 실험복을 준비합니다. 백합을 관찰하기 위해 먼저 에탄올과 아세트산을 3대2로 섞은 용액을 만듭니다. 그리고 백합의 어린 꽃봉오리를 준비한 다음 안전 면도날로 꽃봉오리를 잘라 안에 있는 꽃밥을 핀셋으로 떼어내어 에탄올과 아세트산의 혼합 용액에 하루 정도 담가 고정시킵니다. 고정시킨 꽃밥을 받침 유리 위에 올려놓고 핀셋으로 꽃밥을 터뜨려 속에 있는 물질을 꺼냅니다. 아세트산 카민 용액 한두 방울을 떨어뜨린 다음 해붙임으로 잘게 찢습니다. 그리고 덮개 유리를 덮습니다. 덮개 유리 위에 거름종이를 대고 지그시 눌러 여분의 아세트산 카민 용액을 흡수합니다. 그리고 현미경으로 관찰합니다. 백합의 꽃밥 속 물질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염색체가 겹쳐진 듯한 두껍게 보이는 것, 염색체가 세포 가운데 배열된 것, 두 개로 잘린 것 같이 세포가 붙어 있고 염색체들이 중앙에 배열된 것 등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합에서는 세포가 분열하여 두 개가 된 상태에서 한 번 더 염색체 분리가 일어납니다. 또 분열 전 모세포를 4등분한 크기의 4개의 작은 세포가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과서 191쪽을 보면 이 실험은 백합의 어린 꽃봉오리에 있는 꽃밥을 떼어 에탄올과 아세트산을 3대1의 비율로 혼합한 용액에 하루 정도 담가 고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왼쪽 아래를 보면 활짝 핀 꽃의 꽃밥에는 세포 분열이 끝난 꽃가루가 들어 있습니다. 자, 세포 분열이 끝났기 때문에 이미 염색체 수가 감소된 애들이 여기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왼쪽에 있는 이렇게 생긴 아직 열리지 않은 꽃봉오리, 꽃봉오리 안에 있는 꽃밥으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꽃이 활짝 핀 백합의 수술에서는 생식세포를 관찰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꽃이 피면 생식세포 분열이 끝나게 되고 이미 생식세포가 생성된 이후에 꽃가루만 관찰되기 때문입니다. 꽃가루는 생식세포 분열을 다 끝내고 생성된 딸세포로부터 발생한 건데 생식세포 분열은 체세포 분열처럼 반복되는 분열이 아니에요. 우리 체세포 분열의 경우 모세포가 있고 이 모세포가 나눠져서 딸세포가 되고 이 딸세포가 성장해서 다시 모세포처럼 커지면 다시 딸세포로 이렇게 분열되고 하는 식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분열이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생식세포 분열은 그렇지 않다는 거. 생식세포 분열은 생식기관의 체세포, 즉 생식모세포가 분열해서 생식세포를 한번 만들면 이 생식세포는 만약에 자손을 만드는 데 쓰이지 못하면 그냥 소멸하게 됩니다. 이것도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의 차이점이죠. 자, 한 번 더 하면 체세포는 반복해서 분열하다가 노화가 되면 세포가 죽습니다. 그런데 써볼까요? 자, 체세포 분열은 주기적으로 성장, 그리고 분열이 반복되다가 노화가 되면 죽어요. 근데 생식세포 분열은 한 번만 일어나고 만약에 생성된 생식세포가 자손을 만드는 데 쓰이지 못하면 그냥 소멸된다라고 기억을 하면 됩니다. 선생님이 주문한 거는 호밀 이삭인데 자, 꽃봉오리가 주문이 어려워서 호밀 이삭에 달린 꽃밥으로 우리는 실험을 할 거예요. 이거는 듣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얘도 아까 체세포 분열과 마찬가지로 고정하는 일이 필요하고요. 자, 두 번째는 핀셋으로 꽃밥을 터뜨려서 속에 있는 물질을 꺼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안에 생식세포 분열들이 일어나고 있겠죠. 생식세포 분열을 관찰하기 위해서 이 꽃밥을 꺼내서 아세트산 카민 용액, 아까랑 다른 용액이죠. 하지만 얘네도 얘네도 염색체를 염색시키는 애들이다. 그냥 염색약이다. 알아두면 되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얘도 해부침으로 잘게 찢어준 다음 유리를 덮어줍니다. 여러 층의 세포들을 하나의 세포층으로 만들기 위한 이유였죠. 그래서 똑같이 해주고 유리를 덮어주고 거름 종이를 지그시 눌러서 용액을 제거해준 후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됩니다.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관찰할 준비를 하면 되고 주의사항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실험용 장갑 잘 끼고 해부침 그리고 면도날 주의하고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실험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에 대해서 이미 배웠기 때문에 각각의 실험 결과가 어떻게 될지 한번 예상해 보는 것도 가능하겠죠. 어떤 식으로 생겼을까 한번 예상을 해보고 우리는 다음 주에 실험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안녕.